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존 라이언의 녹색 시민 구보 씨의 하루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소설가 구보 씨의 하루 아니고요. 네, 녹색 시민 구보 씨의 하루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환경을 주제로 한 책입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커피가 많은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얘기에 조금 놀랐는데요. 자, 더욱 놀라운 것은 발표를 하는 두 학생의 밝은 에너지 넘치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자, 저녁의 나른함을 깨우는 친구들의 발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 좋은 예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 좋은 예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안 좋은 예감은 예원과 가현의 예감과 저희가 오늘 다룰 주제인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다루어 볼 책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선정한 책은 바로 녹색 시민 구보 씨의 하루, 일상용품의 비밀스러운 삶입니다. 구보 씨? 많이 들어본 이름 같아요. 이 책은 무슨 내용인가요? 저희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최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것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구보 씨라는 이름이 친숙하기도 했고요. 이 책은 녹색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책이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네,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책은 분리수거함에서 나왔나요? 본문 용지는 종이 쓰레기로 만들어져 있고 표지 용지에 염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어판으로 인터넷에서 무료로 읽을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찾아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어판이랑 제목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가요? 이 책의 작가는 외국 사람으로 한국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책을 보면 서울에 사는 구보 씨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합리적으로 추측한 결과 구보 씨는 박태원 작가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모의고사에도 많이 등장하는 이 작품의 주인공을 통해 보편적인 한국인이라는 특성을 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원서에는 해당 나라에 잘 알려진 소설의 주인공이 있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책에 있어서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했던 점은 목차였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소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kg, 커피, 신문, 티셔츠, 신발, 자전거와 자동차, 컴퓨터,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입니다. 정말 소제목이라고요? 신기하네요. 네, 저는 이 소제목이 각각의 해당 물질을 효과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막상 읽어보니 각각 물건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감자튀김에서는 감자는 어디 지역 농원에서 생산되었고 감자의 재배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의 생산, 냉동의 과정까지 모두 쓰여 있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물질들이 얼마나 환경오염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추측해보았습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사실 저는 흥미로웠던 목차에 비해 막상 읽고 나니 방대한 정보를 수용한 기분이 좀 들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커피였습니다. 왜 많은 차례 중에 커피를 고르셨나요? 사실 신문이나 컴퓨터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많은 환경오염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부모님께서 매일 마시는 커피는 음식의 범주에 들어감에도 이렇게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커피 나무부터 종이 가방, 분쇄기, 물, 설탕, 크림, 쓰레기까지 어마어마한 오염이 발생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다른 음식도 그런 것이 아닐지 걱정이 되면서도 궁금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원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을 꼭 뽑아봤어요. 조금 길지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에 소비를 즐긴다. 외로울 때, 불만이 넘쳐날 때 우리는 어느새 물건을 사들곤 한다.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 만족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여행을 하게 된다. 가까운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지역 사회를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가꾸는 데 전념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비를 줄인다. 보상과 보존이 같은 말로 시작되는 것은 그저 우연에 지나지 않을까?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게 되는 소비들이 너무 많았고 나를 위한 보상이 지구를 보존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문구예요. 책상 앞에 인형구를 써서 붙여놔야겠어요. 이 책의 결론은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나은 삶에 대한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는 하루에 자신의 몸무게 그 이상을 소비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소비를 모든 사람이 줄이는 것이 힘들겠지만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하며 토론의 여지 없이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에 대한 아쉬운 점은 없었을까요? 저는 이 책이 너무 설명 위주의 내용이라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과학적인 원리에 대한 설명도 많았고 구체적인 수치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너무 과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이어서 우리가 일상용품의 환경적 문제를 확 와닿을 수는 있었지만 내용을 버리고 읽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책이 2002년에 발간되어서 그런지 현재 사람들이 다루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읽게 되어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혹시 가영님께서는 이 책이 진로와 연관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의 국가를 넘어선 국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국경을 불문하고 모든 나라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파리 협정이나 국제환경협약을 통해 환경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잘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개개인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도 알게 되었으니 연관이 되어 있네요. 그럼 유엔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있을까요? 네, 그럼 예원님의 진로는 이 책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나요? 저는 세대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학생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녹색 시민을 위한 교육이 보편화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직접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배우고 다지는 하지만 실천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천이 제일 힘들죠.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되었을 때 학생들과 해안가 줍깅을 함께 해보고 싶어요. 혹시 줍깅이라고 아시나요? 줍깅이요? 지금 애교 부리시는 건가요? 줍깅은 쓰레기를 주우면서 하는 조깅을 말합니다. 최근 매체에 많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실제로 바닷가에 있는 쓰레기를 줍다 보면 야외 수업에 대한 즐거움을 충족시키고 실제 쓰레기가 많다는 현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뜻깊은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수업을 듣고 싶네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작가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럼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현대의 녹색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해달라는 문의가 들어왔을 때 하고 싶은 말을 몇 가지 간추려 보았습니다. 빨리 얘기해주세요, 작가님. 우선 저는 학생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때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이에요. 그럼 늘 무언가를 소비하면서 죄책감에 빠져 살면 어떡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종이는 나무 몇천 그루의 희생으로 이어지고 하면서 말이에요. 의식하며 생활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신문의 경우 종이로 읽지 말고 전자신문을 읽거나 도서관과 같은 공간에서 다 같이 공유하며 읽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의 경우에는 유기농법으로 생산되었다고 분류 표시된 많은 커피 브랜드들을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컴퓨터를 산다면 에너지 절약 로고가 있는 것을 사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을 요약해주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친환경적인 물품들은 많은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다 싸게 만들고 그렇지 않은 물건들은 비싸게 만들려고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직접 정부에게 세금 사용처에 대한 요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녹색시민 구보씨의 하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